여러분들의 비싼 실수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너무 지저분해지는데 원래 이런 건가? 이게 분쇄 설정을 제대로 한 게 맞나? 생각보다 이거 많이 귀찮은데 원래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쓰는 게 맞는 건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처음 살 때부터 본인의 기준에 맞춰서 구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영상을 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유튜버의 기준이 이건 내 기준이야 라고 착각에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즐거운 충동 구매가 아니라 올바른 구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최고의 그라인더를 소개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원두를 사왔는데 왜 카페에서 먹던 그 맛이 안 나는 거지? 아직 내 실력이 부족한가? 네, 아직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아니고요. 실력 탓일 가능성보다 실력 탓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미 커피 비율이랑 물 온도 정도는 어느 정도 맞춰보셨을 거잖아요. 실력, 레시피 아니고요. 우선 그라인딩, 분쇄도부터 잡아 나가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커피 맛을 잡아 나가야 할지 우선 제가 큰 그림에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마음에 드는 원두를 구하시고요. 이게 맛의 80%를 결정하거든요. 두 번째, 물과 커피의 비율을 정하시는 겁니다. 다음이 그라인더, 분쇄도, 그리고 추출 온도 정하시고 마지막으로 물과 커피가 닿아 있는 시간을 조절을 해보시는 순으로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반드시 레시피는 한 가지로 고정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원두를 정하시고 나면 그라인더를 좋은 걸 사야겠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의 문제점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라인더는 좋은 걸 사야 돼 라고만 들은 사람들은 보통 네이버 첫 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걸 사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름 리뷰도 열심히 읽으시긴 하겠죠. 그리고 잘 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친 분들은 이제 전문가의 글, 유튜버의 영상들을 꼼꼼히 분석적으로 시청을 합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지식과 정보를 쌓아 올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이렇게 했어요. 하지만 커피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알면 알수록 보면 볼수록 헷갈리는 게 커피입니다. 왜냐면 리뷰하는 그라인더마다 칭찬을 퍼부어주는 리뷰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보게 되면 저게 좋은 건가 보네 라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이것저것 보다 보면 이것도 좋네, 저것도 좋나? 이게 뭐야? 이렇게 선택 장애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저는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요. 당연히 채점 기준이 있겠죠. 만약에 제가 에스프레소 수업에서 학생들한테 어떤 기준도 주지 않고 에스프레소 한번 뽑아봐, 위생지역이 했는지 청소를 잘했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해서 잘하면 100점을 주고 못하면 60점을 주고 적당히 잘한 것 같으면 80점, 이런 방식으로 채점을 해버리잖아요. 농담 아니고 학생들 난리 납니다. 저 학교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우선 평가 항목하고 배점 기준을 제시를 해야 합니다. 출석 20점, 실기 30점, 필기 30점, 과제 20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좋은 조건을 받는 조건이 뭔지, 감점 요인이 뭔지 반드시 설명을 해줘야 해요. 과목에 따라 이런 평가 항목과 배점은 달라져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홈카페를 하나의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홈카페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기준을 설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복 투자를 피할 수 있는 최고의 그라인더를 소개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가 준비한 이 그라인더들을 아신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잠시 후 저랑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기준입니다. 홈카페 역시 커피 맛과 관련된 성능은 최우선 기준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기준입니다. 이쁜 게 맛도 좋다. 집에서 사용되는 기구인 만큼 디자인도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이런 건 안 되겠죠. 조작하거나 관리하기가 쉬워야겠죠. 편의성, 기능입니다. 네 번째, 너무 당연한 기준이죠. 경제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단순히 가격이 싸다, 비싸다 가지고만 평가하진 않을 거고요. 이 물건을 구입했을 때 추가 구입의 욕구, 업그레이드 병을 얼마나 다스릴 수 있느냐라는 점을 포함시켜서 경제성을 논하려고 합니다. 배점은 성능에 30점, 디자인에 25점, 기능에 25점, 경제성에 20점, 이렇게 총 100점이고요. 성능이 좀 더 중요하다, 디자인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본인의 니즈에 맞게 배점을 조금씩만 조정을 해주시면 더욱더 정교하게 본인 기준 최고의 그라인더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 리뷰를 보실 때는 순위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실패 확률 1000%예요. 제가 왜 높은 점수를 주는지, 왜 박한 점수를 주는지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말하는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보셔야 여러분들의 비싼 실수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분쇄도 공부도 되실 거거든요. 재미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왕 보시는 거 제대로 집중해서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후보들은 저 기준에 맞춰 고르고 골라 선정한 제품들이고요. 말코닉 X54, 펠로우 오드,
그리고 어바닉 080이라는 제품입니다. 얘네들은 한 2달 전쯤에 동시에 구입을 했고요. 그래서 2달간의 사용기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성능 확인입니다. 이 안에서도 배점을 나눴는데요. 분쇄 시간에 5점, 11초. 분쇄량에 5점, 분쇄 잔량을 의미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과물인 맛 20점, 맛을 비교해 그 특징들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브루잉 추출이랑 에스프레소 추출로 나눠서 평가를 해드릴 거고요. 분쇄 시작 전에 블로어로 최대한 잔량을 제거한 뒤에 시작을 했고요. 이거 완전히 개판돼 버리더라고요. 개판되는구나. 온도량은 20g, 분쇄 시간은 보시는 것처럼 펠로우드는 그냥 넘사벽입니다. 레벨이 달라요. 분쇄 시간이 5초로 압도적으로 빨랐고요. 어바닉하고 말코닉은 분쇄 시간이 평균 15초로 비슷한데 펠로우드에 비해서는 무려 7초나 더 걸립니다. 뭐 분쇄 시간을 떠나서 어바닉에는 문제가 하나 발견이 됐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분쇄 시간이 약간이지만 들쑥날쑥한다는 거예요. 잔량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원두가 안정적으로 날 사이로 들어가지 못해서 편차가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팝콘 현상이라고 하죠. 조금 남았을 때 원두 튀는 소리가 확실히 오래 들립니다. 분쇄량 확인해 볼게요. 시작 전에만 잔량을 한번 제거하고요. 그 후로는 잔량을 제거하지 않고 연속 추출로 얻은 결과들입니다. 19.4. 흥미로운 건 2차 그라인딩 때부터인데 재미난 패턴이 발견이 됩니다. 펠로우드랑 X54 같은 경우는 거의 일정한 양이 갈려 나오는 게 확인이 되고요. 남은 잔량이 일정하다는 뜻이겠죠. 유독 어바닉 제품에서 양이 늘거나 주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여기 제일 탓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여기 토출구에 내부에 잔량이 잔뜩 묻어 있다가 갑자기 훅 떨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특징은 진짜 별론데 커피에서 예측 가능하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관된 패턴, 질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내 의도대로 맛을 움직일 수 있는데 이런 무질서는 추출 결과에 대한 예측을 불가능하게 만드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런 블로워퍼를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블로워퍼는 잔량을 털고 청소용으로 사용할 때나 쓰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 이유는 블로워퍼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잔량들이 무게가 가벼운 미분이나 체프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체프는 향이 없는 볏짚, 껍질 같은 건데 텁텁하고 지저분한 맛을 내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털어서 쓰시는 것보다 갈려진 커피만 사용하는 것이 훨씬 깔끔한 맛을 보장을 합니다. 비싼 커피 쓰는데 아깝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한데요. 다음 질문으로 제 답을 대신해 볼게요. 원두를 분쇄하면서 똥이 조금 남았거든요. 커피 추출할 때 이 똥들을 섞어서 추출해 드릴까요? No! God, please, no! 제일 중요한 맛 비교 들어갑니다. 드립 추출 레시피는 클레버로 원두 20g, 92도의 물을 250ml 부어서 3분을 기다려줬고요. 말코닉 5대예요. 뜨거울 때는 일단 농도만 느껴진다. 차이가 좀 더 식었을 때 봐야 돼. 뜨거운 상태에서는 말코닉이 제일 묵직한 느낌이 나네요. 그치. 얘는 확실히 깔끔한 느낌이 나고 분쇄 분포도 분쇄의 균일성 때문인 것 같긴 해. 꼭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거든. 눈으로 봤을 때 또는 손으로 만져봤을 때 분쇄도를 일정하게 갈았어. 근데 얘가 훨씬 빨리 갈렸잖아. 얘는 막 5초, 6초 만에 갈아버리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12초, 13초 이렇게 걸렸거든. 그러면 튀어나올 때 못 튕겨져 나간 애들이 조금 더 갈리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 그래도 미분들이 더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좀 진한 느낌하고 쓴맛이 살짝 더 있어. 근데 얘는 그게 이제 없는 거지. 그래서 훨씬 깔끔한 느낌이 나. 근데 얘네들이 차이 나지. 얘 되게 밋밋하지 않아?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까 분쇄도를 살펴봤을 때 두꺼운 알갱이들이 좀 더 많이 보였어. 걔네들이 추출을 못 해내는 거지. 그래서 좀 싱거운 느낌? 미분들은 또 X54랑 비슷하게 나오니까 또 쓴맛은 비슷해지는데 농도는 연해지는 거죠. 매피셜이야. 아직 이렇다 할 확실한 뭐 증거가 있는 건 아니고 쓴맛이라기보다는
텁텁한 느낌. 얘는 확실히 깔끔하다. 이거 먹다 이거 먹으면 투명하다는 느낌. 아니지, 실수했다. 자, 이렇게 되면은 200ml, 198ml 이렇게 넣어야 된다. 이거는 붓는 순간 올라가기 시작했지. 쟤 뭐가 문제가 있네 그러면. 낫나? 얘가 좀 날카로워. 얘는 뭉퉁해갖고 밍밍해 맛이. 어때? 둥글둥글한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5번 컵하고 3번 컵이 비슷해. 떨어지는 모양새를 봤더니 살살살살살 일정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야. 떨어지다가 훅 떨어지고 떨어지다가 훅 떨어지고 그래.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쓸려 내려오는 게 있다는 거지. 어떤 컵에서 많이 쓸려오느냐에 따라서 맛이 변하는 거지. 자, 일단은 얘 편차가 꽤 있다. 똑같아. 해볼 의미가 없다. 맛이 완전 똑같아. 대단해. 나 잘 모르겠는데. 맛적으로는 근데 저는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미분이 꼭 전혀 없다고 해서 맛있는 커피는 아니야. 어느 정도 있어주면 또 맛있게 작용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나는 이런 미분이 배전도가 좀 있는 커피에서 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까? 근데 그것도 테스트를 해보긴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표를 보시면 우선 말코닉은 커피의 진한 향을 적당히 표현해주고요. 쓴맛의 밸런스도 잘 잡아주는 기본에 충실한 타입입니다. 굳이 단점을 언급하자면 미분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약간만 맛이 덜 강하게 표현이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네요. 하지만 커피의 일관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펠로우드는 맛이 엄청 깔끔합니다. 동시 비교를 하면 말코닉보다 향이 약한 것 같지만 이 정도는 분쇄도나 온도 조절로 쉽게 상쇄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컵 간의 편차도 제 혀로는 절대 알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맛이 완전 똑같아. 대단해. 진짜 이 셋 중에서는 드립 그라인더 성능으로는 가격이 훨씬 비싼 말코닉보다도 확실히 좋다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바닉 080, 얘는 맛의 표현이 약간 지저분해요. 커피의 좋은 맛은 연하고요, 커피의 쓴맛은 또 강하게 칩니다. 이게 분쇄 분포도랑 연관이 있는 건데 굵은 입자도 많고 미분도 많을 때 이런 맛이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컵 간에 맛의 편차까지 느껴집니다. 제가 커피랑 물의 비율을 맞춰서 추출했기 때문에 200ml, 198ml 이렇게 넣어야 된다. 즉 양은 같은데 컵마다 분쇄 분포도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에스프레소인데요. 펠로우드는 가는 분쇄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에스프레소 테스트에서는 완전히 제외를 시켰고요. 추출 레시피는 분쇄량 18g을 이용해서 50ml를 25초 전후로 추출을 완료해줬고요. 이걸 아메리카노로 만들어서 맛을 비교해봤습니다. 18g의 분쇄 시간은 말코닉이 30초, 어바닉이 18에서 19초 사이로 확실히 빠릅니다. 제가 여기엔 할 말이 좀 있는데 우선 분쇄량을 확인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확실히 기본적으로 적재된 말코닉의 잔량이 적고 일정하게 빠져나옵니다. 이건 블로우 호퍼가 거의 필요가 없겠는데요. 이 그라인더에 대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X54로 에스프레소를 분쇄를 하면 거의 20초 만에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표현되는 진함이 아니거든요. 제가 기대를 너무 많이 한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사실 또 완벽하게 깔끔한 맛을 표현해내지는 못합니다. 점수를 주는 대로 예측한 결과값이 나와주니까 진짜 재밌어요.
이걸 만지자마자 막 더 이뻐 보이는 애들이 있고요. 만지면 갑자기 겁나 못생겨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이쁘네, 이뻐. 너무 조잡하게 만든 것 같아요. 이게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손가락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필요한 기능을 쓰기 좋은 위치에 달아놓으면 이런 디자인이 나오는 거란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좀 퍼부어줬으면 좋겠다. 일단 박스 한번 뜯어보시면 느낌이 바로 오실 겁니다. 제 입이 과장이 아니었구나.